네, 한미일 정상회담이 현지 시간 오늘 18일 아침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제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단독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데요. 자,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국민의힘 외통위 소속 윤상현 의원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윤상현입니다. 네.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제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한미일 정상 간의 이제 회담이 세 차례 있었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뭐 스페인 마드리드, 또 뭐 이 프놈펜에서도 열렸고 올해는 히로시마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네 번째 이제 만남인데 세 분만 따로 만나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단독 3국 정상회의거든요. 그래서 한미일 간의 어떤 안보 협력이라든지 전통적 안보라든지 또 새로운 경제 안보, 첨단 기술, 또 뭐 기후 변화, 뭐 여러 핵 확산, 여러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제도적 협력의 틀을 만든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제도적 협력 틀을 만듦으로써 삼국 간의 협력을 제도화시키고 또 정례화시키고 공식화시켜서 결국 안착화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국제 다자회의가 아니라 이제 새 그 정상이 단독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이게 정례화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정례화된다면 정례화될 겁니다. 아마 이제 뭐 매년 적어도 한 차례 이상 이 정상 간의 정례화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보좌관 사이에도 정례화가 되고요. 심지어 외교 국방 장관에서도 정례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그 결속이 더 좀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라고 봐야 될까요? 강화될 겁니다. 근데요, 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한 협력 강화에 굉장히 불편해하는 나라가 하나 있잖아요. 중국이죠. 중국이 불편해하죠. 중국 반발에 대해서 뭐 중국이 뭐 미니 나토다, 뭐 미니 패거리 구축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중국 측한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왜 뭔가요? 우리가 삼국 간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느냐? 왜 군사적 협력을 더 한 단계 진전시켜 나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입니다. 그래서 자꾸 중국이 아시아에 뭐 미니 나토를 만든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중국이 먼저 왜 이렇게 한미일 군사협력이 공고화되는지 그 이유를 봐라. 우리는 결코 중국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실존적 위협인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설명을 해주고 또 중국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럼 한국과 중국 간에 정말로 허심탄회한 전략적 대화를 할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한중 간에 그런 전략적 대화가 없다는 게 정말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한중 간에 어떤 전략 대화를 하자. 심지어 전쟁 중인 나라들에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하고 우리하고 수교한 게 1992년도입니다. 그래서 한중 간의 전략 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한중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새로운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나가는 그 외교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때문에 중국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지금 한미일 삼국이 좀 더 강하게 결속이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한미일 삼국 정상회의가 그 쿼드 같이 그러니까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뭐 안보협의체죠. 쿼드처럼 발전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당연히 이게 정례화 제도화가 되죠. 그러면은 쿼드라는 건 벌써 이제 출범한 지 2007년도인가 출범을 시켰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의 안보 협력체거든요. 그래서 연합 군사훈련하고 해상훈련하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의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어떤 이제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제 확장 억제,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를 위해서 군사훈련을 정례화시키고요.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하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AI 문제, 또 사이버, 경제 분야의 협의체
만들고. 네. 그래서 이 동구와의 어떤 이제 협력 체제, 쿼드 같은 동방판 쿼드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이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보다는 한미일 대북협력 강화 체계로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대북협력을 강화하고 싶죠. 그러나 현재 한반도 상황을 깨는 게 누구냐? 그 북한입니다. 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한반도의 네.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핵 무장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걸 그렇죠. 개항하기 위해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공고화되고 고도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북중 러해신 냉전 구도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네. 또 이제 북한에 대해서 협력 강화를 하자. 네. 협력 강화하고 싶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고 또 그런 거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다. 그런 것은 나라들에서 입장 변화를 우리가 촉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 지금 이 지형 자체가 변화되지 않고 북한이나 중국이 변화하지 않으면 지금 그게 좀 공연불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신 거네요. 예. 그래서 중국도 이 야당도 문제의 본질이 뭔지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도 당연히 북한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싶죠. 네. 현 상태하에서 북한이 저렇게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시점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자체적인 자위력을 확보할 수가 밖에 없다. 그게 한미일 군사협력 공고화로 가고 있다. 우리도 항상 북한과 네. 또 한미일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북한하고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열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저기 북한의 핵무장 관련해서 우려 표명도 좀 해주셨는데요. 저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자체 핵무장론 발전시킬 때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금 이게 지도에 서울 딱 가리켜가지고 전쟁 준비 지시를 했잖아요. 자체 핵무장이라는 게 사실 저도 자체 핵무장을 하고 싶죠. 그러나 자체 핵무장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NPT 핵 비확산 체제를 이탈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고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 간에. 네네. 또 한일 간에 엄청난 이제 갈등 구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제시한 게 뭐냐? 이제 NCG라는 거 아닙니까? 뉴클리어 컨설턴티브 핵협의 그룹을 만들고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 단계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한반도 영해 바깥에다가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을 상시적으로 배치하자. 아까 상시 배치로요? 상시 배치하자. 그게 우리가 핵 무장하는 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낼 거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에 어떤 핵 공유 협정을 맺자. 이게 한국의 핵 무장화, 독자 핵 무장화에 준하는 우리의 군사적인 옵션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굉장히 또 좀 예민한 이슈인데요. 이번에 논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요. 논의 의제. 그러니까 일본이 방류 관련해서 뭐 이렇게 지지를 획득하고자 하면 이제 우리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이 방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원칙은 확고합니다. IAEA 이 체제 하에서 신뢰성, 투명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하라는 거거든요. 과학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법이나 국제 기준에 맞는 합당한 처리를 해라. 이런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10월 달인가요? 저기 리투아니아 뉴스빌에서 한일 간의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한테 뭘 얘기했습니까? 방류 전 과정에 있어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또 방류 검증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전문가를 참여시켜달라.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화답하는 게 먼저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 참여 부분은 좀 뭐 진척된 거나 이런 게 좀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는데 아마 이것도 물론 IAEA하고의 협의 사항입니다. IAEA에서는 우리가 전문가 참여한다고 하면은 이미 이제 후쿠시마
저기 사무실에 차려놨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환영할 수도 있다. 한국 전문가 참여를 네. 아예. 아마 일본도 결국에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까. 하긴 뭐 우리 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걸 배제하고 하긴 좀 그렇고 어느 정도 우리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아마 결국 일본 정부도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했던 건 알고 계시죠? 13시간 조사 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 보니까 이 백현동 특혜의혹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의 지시를 따른 거다. 근데요, 우리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그동안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지시 때문에 했다.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2015년 성남시장 때 일이고 이게 박근혜 정부 때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 이제 공문이 이미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용도 상향 요청한 적 없다. 또 성남시에서 판단한 사항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레토릭이다. 정치적 레토릭이다. 정치적인 어떤 이제 공세한 일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 그 이재명 대표 출석하기 전에 그 지지자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하고 들어갔잖아요. 그 과정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연설하고 당당하게 조사받겠다고 한 분이 또 정작 들어가서는 이제 그 부장검사 한 300개 질문을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300조. 근데 가져온 거에 대한 그걸 가지고 이제 진술서요. 준비된 걸 가지고 그대로 얘기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서면 진술서를 이제 이 가름하겠다시기 진술. 어떻게 보면 진술 당당하지 못한 태도죠. 결국 검찰 청사 안 하고 중앙지검이죠. 맞습니다. 검찰 청사 안 하고 바뀐 모습이 다르다. 안과 밖이 다르다. 예, 이중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아니 지지자들 앞에서 당당히 조사받겠다고 얘기해놓고 검찰 앞에 가서는 일종의 묵비권 행사하듯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중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예민한 질문일 것 같은데. 이철규 사무총장이 대침몰시킬 승객은 승선 못한다. 요게 그 윤 의원님을 겨냥한 거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수도권 위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건 당에 대한 충족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을 폄훼하거나 조롱할 의도 전혀 추호도 없고요. 또 당이라는 배를 자초시키자는 의도 전혀 없다. 만약에 이게 당이라는 배가 잘못 자초되거나 어려워지면은 누가 가장 먼저 죽는지 아십니까? 우리 수도권 의원들입니다. 당 지도부에 있는 의원들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이 가장 먼저 죽는다. 그래서 누구를 기분 나쁘게 할 게 그런 마음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에 대한 진정성으로 얘기한 거다. 오히려 지도부한테 이걸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림으로써 지도부를 지원하자는 마음으로 선제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지원의 마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위기의 본질을 한번 깨뜨려 보자. 왜 위기인지 아십니까? 아니 국민의힘 민당 빼놓고 제3 정당이 나오면 그 지지율이 비슷합니다. 30% 이상입니다. 이게 위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도부에 있는 제3당 나와도 그 무슨 소용이 있어? 성공하지 못해. 당연히 성공 못할 수가 있죠. 그러나 파기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 싸움이요. 영남권 싸움하고 다릅니다. 수도권 1000표, 1500표 싸움 아닙니까? 거의 모든 지역. 그렇죠. 그러면 제3정당이 나왔을 때 그 정당이 누구 표를 많이 뺏어갑니까? 국힘 표를 뺏어갑니다. 그게 성공이 안 되더라도 승부를 가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삼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포용하고 그거에 대한 전략을 갖춰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 예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한 얘기다. 전혀 없다. 당의 배 자초되면은 가장 큰 일차적인
3배 그 직접적 효과는 누구한테 오느냐 효과는 바로 수도권 의원들한테 있다. 한번 수도권에 있는 그 당의 위원장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하십시오. 좌우 같은 심정이 거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위기가 위기라는 뭐가 위기라는 거에 대해서 본질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지금 오히려 지도부에서 이 위기 상황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위기 상황이라는 거 그러니까 한번 의원님. 이분들이 와가지고 저희 같은 인천 지역에서 한 하루 종일 돌아다녀 보십시오. 네, 오늘 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너무 끝이 날 것 같아서요. 예. 오늘 너무 갑자기 저 대답 끊어서 죄송합니다.